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4급 선정한자 17번째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가를 보겠습니다. 거리 가는 단일 행과 두 개의 흑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리 가는 특히 곱게 뻗은 크고 넓은 길을 가리킵니다. 거리, 길, 대로, 통로 등의 의미입니다. 상가는 상점이 쭉 늘어서 있는 거리이며 가로수는 미관과 복원을 위하여 길거리 양쪽에 줄지어 심은 나무를 말하고 유흥가는 유흥장이 많이 늘어서 있는 거리이며 번화가는 번창하고 화려한 거리를 말합니다. 볼간을 보겠습니다. 볼간은 눈목 위에 손수를 얹은 글자입니다. 눈 위에 손을 올려놓고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볼간은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자세히 관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감시하다, 관찰하다, 진료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주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간과는 예사로이 보아 넘기는 것이고 간병은 아픈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이며 주마간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본다는 뜻으로 바빠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대강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거를 보겠습니다. 들거는 더블여에 손수가 더해진 글자입니다. 글자 속에는 손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더블여는 마주들 여와 어조사 여의 결합자입니다. 그런데 근문을 보면 가운데 어조사 여의 자리에 어금니 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금니 아는 코끼리 상아를 뜻하는 글자로 귀한 물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주들 여는 아래로 향한 두 손과 위로 향한 두 손이 합쳐져 4개의 손으로 마주드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더블여는 두 사람이 귀한 물건을 전하기 위해 두 손을 맞대고 건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주다라는 뜻이었지만 물건을 서로 맞잡고 있는 모습에서 더불다, 같이 하다라는 뜻이 첨가되어 이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들거를 보면 더블여에 손수가 더해진 글자이므로 들거에는 손이 5개나 들어간 것으로 많은 사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기 위해 손으로 드는 모습으로 들다, 일으키다, 추천하다, 제출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거수는 손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고 선거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투표 등에 의하여 뽑아내는 것을 말하며 일거양득은 한 번 들어서 둘을 얻는다는 것이고 경거망동은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도리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칠급을 보겠습니다. 미칠급은 사람 인과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앞에 가던 사람을 따라잡아 붙잡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에 이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미치다, 이르다, 도달하다의 뜻입니다. 소급은 지난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것이고 보급은 널리 펴서 골고루 미치게 하는 것이며 과유불급은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하는 뜻으로 중용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이며 후회막급은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를 보겠습니다. 그 기는 곡식의 쭉정이를 골라내는 키를 그린 글자입니다. 소전에서는 손 맞잡을 공을 더하여 키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기는 원래는 키를 나타내는 글자였으나 그것이나 만약,
아마도라는 의미로 가차되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나타내는 글자로 그 기에 키의 원재료인 대나무 죽을 더한 키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각기는 각각 저마다의 의미이고 기타는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며 급기야는 마침내 필경에는의 의미이고 부지기수는 그 수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매우 많음을 의미합니다. 이의 내를 보겠습니다. 이의 내의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서 있는 사람의 옆모습에서 유방을 돌출시킨 모습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후 이의 내가 이에 곧 비로소와 같이 연설 등에서 중요한 말을 하기에 앞서 청중에게 들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첫 문장 앞에서 운을 떼는 말인 발어사로 쓰이게 되면서 이에네의 앞에 여자 열을 더한 전 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이 글자는 이에네 밑에 아들 자를 더한 아이벨잉이라는 글자입니다. 내지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는 뜻이고 종내는 필경의 마침내라는 의미이며 인내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천도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단을 보겠습니다. 발을 단은 끝단이라고도 하는데 설립과 끝단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끝단은 소전을 보면 씨앗에서 뿌리와 분리되어 갓 도달한 어린 싹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단에 설립이 더해진 발을 타는 식물이 싹이 힘들게 나서 자리를 잡은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끝단과 같은 의미로 끝 또는 시초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똑바로 서 있다는 의미에서 단정하다, 바르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단초는 일의 첫머리라는 뜻이고 첨단은 뾰족한 끝이라는 뜻으로 시대의 사조나 유행 등에 앞장서는 것이며 단정은 바르고 얌전한 것이며 복잡다다는 일이 얽히고 설켜 갈피를 잡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얻을 득을 보겠습니다. 얻을 득은 길을 의미하는 조금 걸을 척과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길에서 돈을 냉큼 줍는 모습입니다. 얻다, 손에 넣다, 만족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획득은 얻어내어 가지는 것이며 부득이는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 라는 의미이고 일거양득은 한 번 들어서 둘을 얻는다는 것이고 자업자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를 스스로 받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등을 보겠습니다. 등잔등은 불화와 오를 등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를 등은 걸을 발과 콩두의 합자입니다. 걸을 발의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그칠 지가 나란히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걷다, 가다, 등지다의 의미입니다. 콩두는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곡식을 음식에 담아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굽이 높은 그릇을 그린 것입니다. 오를 등은 걸을 발과 콩두가 합해져서 신에게 바칠 음식을 제기에 담아들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오르다, 나아가다 등의 의미입니다. 오를 등에 불화가 더해진 등잔등은 불을 피워 올려놓았다는 의미로 등, 등잔, 초, 촛불 등의 의미입니다. 점등은 등에 불을 켜는 것이고 가로등은 길거리를 밝히기 위하여 거리에 설치한 등이고 풍전등화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매우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이르는 말이며 등화가치는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가을밤은 시원하고 상쾌하므로
등불을 가까이 하여 그리기에 좋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그네 려를 보겠습니다. 나그네 려는 군사려라고도 하는데 나그네 려는 깃발언과 따를 종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깃발언은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에서의 깃발은 중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깃발은 새를 과시하기도 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도 했으며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잡한 전술 대행도 수행하는 등 그래서 깃발언은 전쟁이나 여행에 관련된 글자에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깃발언에 따를 종이 더해진 나그네 려는 깃발 아래 군사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엔 500명의 군사를 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보다는 작고 연대보다는 큰 부대로 여단이 있습니다. 군대, 무리, 군중 등의 뜻이며 군인들은 집을 떠나 오랜 기간 객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그네, 여행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은 일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며 여관은 돈을 받고 손님을 묵게 하는 집이고 여비는 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행리어 병사는 타행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병들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급 선정한자 17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사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등과 나그네 려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